네, 이번 시간에는요. 영유아 발달과 건강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0-1세 영아의 발달 특성과 건강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 및 섭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0세아의 영양 및 섭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영아들이 맨 처음에 태어났어요. 신생아가 돼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가장 먹거리로 어떤 것을 먹죠? 네, 모유를 먹죠. 네, 그래서 먼저 모유 먹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모유 중에서도 먼저 초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유라고 하는 것은 분만 후 며칠 동안 나오는 모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면역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제공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유는요,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제공하고요. 또 태변을 잘 나오도록 도와주고 장을 튼튼하게 하고요. 또 분유와 비교를 하자면 분유에 비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적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모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어떤 소리를 들었었냐면 어른들이 하는 말로 모유는 못 먹여도 초유는 꼭 먹여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유 후에 이제 모유는요. 신생아가 소화하기 쉬운 형태의 단백질과 지방, 또 유당, 비타민 D, 철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아기의 음식물로 가장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분유는요. 무기질 등의 영양소는 많지만 흡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모유와 비교를 했을 때는 면역체가 없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요, 모유를 먹는 아이들에 비해서 질병에 걸리기 쉽다라는 단점이 있죠. 다음으로 인공유 먹이기입니다. 조제유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농축유, 농축유, 즉석 조제유, 분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앞서 살펴본 모유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모유 수유하는 것은 굉장히 권장을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그게 꼭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산모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요. 또 영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도 모유 수유를 못하고 조제유로 대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농축액은요, 동일 양의 물을 혼합하여서 영아에게 주는 형태이고요. 또 즉석 조제유는 저희가 조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일정 용량의 통에 들어있어서 바로 먹이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분유 같은 경우는요, 가루 형태로 적절한 양의 물로 해석하여 먹이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조제유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엇보다도 영아들이 먹는 거라 하면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제유를 타기 전에는 손을 철저하게 씻도록 하여야겠고요. 또 사용되는 모든 도구는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분유 탈물은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탄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끓여서 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분유는요, 얼마 이상 두었다가 다시 먹이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영아의 타액에 있는 박테리아가 유즙에 들어가서 증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다 남은 분유는 꼭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제유를 아이들에게 먹일 때에는 정확한 용량에 따라서 조제를 해야 하겠는데요. 제품에 보면은 이 연령대에는 또는 이 체중에는 얼마만큼의 양을 먹이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조제 방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표시된 지시대로 정확하게 조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물을 많이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어서 묽다라고 하면 어때요? 열량과 영양소 공급이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발육을 저해할 수가 있겠고요.